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빅데이터 분석 기사 4회 기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1, 2 과목을 담당할 최우슬 기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3, 4 과목을 담당할 최다정 기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저희가 이번 4월 9일 날 시행된 빅데이터 분석 기사 4회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각각 답에 대해 가지고 이제 풀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험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주관사인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도 두 문제에 대해서 종합표까지 이제 올리면서 전체 풀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답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도 생겼었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 보기에서도 약간 혼란을 주는 내용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시자분들께서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공부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할 수는 있는 건가? 이런 얘기들까지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문제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접근하는 방법과 출제 문제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또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혹은 또 이제 이슈가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이제 종합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에 시중에 있던 문제집을 많이 보시던 분들이 내 문제집에서는 안 나왔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제 카페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네, 그런 것들을 봤는데 뒤에 보시면은 저희 교재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같이 보시면서 네,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좀 더 응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지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보면은 거의 안 나온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부 물론 이제 당연히 좀 안 나온 문제들도 있긴 했지만 한 90% 이상은 이제 저희 교재에서 출제가 됐었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교재 외에도 실제 이제 그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좀 일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빅데이터 분석 기사 4회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먼저 2회부터 1회 시험은 코로나로 이제 시행을 하지 않았었고요. 2회부터 4회까지 각 과목별 출제 빈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썸머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전 시험 대비 4회 시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먼저 보고 나서 각 과목별로 하나하나씩 기출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꼭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출제 경향입니다. 자, 먼저 제가 1과목과 2과목에 대해서 출제 추이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1과목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과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한 영역,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저장에 대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회, 3회, 4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2회는 첫 시험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 출제에 대한 좀 편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세 항목별로 출제가 안 된 영역들도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 3회에서는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회에서 내용을 딱 봤더니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와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전환 영역의 비중을 높이는, 근데 3회에서도 실은 그 세부 항목의 비중이 높았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 이 영역에서는 중요한 세부 항목이다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찍어준 4회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와 데이터 수집 및 전환의 비중이 높은 1과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1과목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문제가 나온 영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교현 및 활용에서 보시면은 빅데이터 개념을 이제 아는 거 관점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빅데이터 특징이고요. 그리고 컴퓨터 단위, 이제 데이터를 알기 위해 저장하기 위한 최소의 컴퓨터 단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책을 이제 저술을 하면서 내용을 넣었다가 뺐었거든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논란이 있었죠. 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내용을 뺐었는데 문제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단위만 딱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시는 이제
수험생분들께서는 요 내용으로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 굳이 이제 학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 데이터 파일 형식. 자, 요 그 공공 데이터에서 그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가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요. 공공 데이터가 제공하는 파일 형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공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오픈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현황을 아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던 현황에 대한 문제가 이 공공 데이터 파일 형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에서는 인공지능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분류를 크게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문제는 강인공지능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보기는 인공지능은 이런 거다라는 걸 알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비동의가 가능한 상황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는 각 회차마다 지금 그 2, 3, 4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만큼 이제 데이터 처리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출제자께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파크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은 뒤가 설명을 할 텐데 빅데이터 플랫폼 혹은 빅데이터를 인메모리 기반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 문제가 기술 관점에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데이터 탐법이나 시스템 이해에 대해서는 다시 실제 풀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분석 방안 수립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한 개념과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묻는 문제. 이 문제 역시도 2, 3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그 시나리오 활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과제 정의서에 어떤 내용들을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아닌 항목들을 묻는 질문, 즉 빅데이터 분석 활용 시나리오 혹은 시나리오 과제 정의서를 작성을 했었을 때 얻지 못할 효과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작업 계획에서는 이 모델링의 세부 액티비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 모델링도 2회, 3회 이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 문제예요. 그래서 학수험생분들께서 중요시 생각을 했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전환과 족집 및 저장이 챕터 3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골고루 전체적으로 비중이 좀 높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좀 이 3회와 좀 차이점은 뭐냐면은 기술 관점에서는 이전에는 좀 출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노에스큐엘을 묻는 문제라든지 HDFS라고 해서 빅데이터 하둡 이제 우리가 하둡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디팩토 기술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돼서 묻는 문제들도 일부가 출제가 됐고 수집 및 전환 영역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 변화가 있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과목에서는 이제 개념을 위주로 해서 선택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4과목 1, 2, 3, 4과목 중 가장 난이도가 좀 낮긴 했었지만 이제 현황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저는 전체 난이도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과목도 지금 내용을 봐보시면은 데이터 탐색 기초 영역과 기술 통계 이 영역에서 거의 한 60%가 출제가 됐어요. 자,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과 가장 비중이 큰 영역이 데이터 전처리 영역. 그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출제자분께서도 중요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에서 출제가 가장 높았고요. 이제 통계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은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분들께서도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교재를 만들면서 이 영역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GP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해 기반으로 학습을 하셨다면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어적인 문제, 즉 사람의 뇌는 낯선 단어를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하거든요. 그러한 특성 때문에 공부하시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했었어요. 근데 문제 수준을 본다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낯설미 아마 이제 문제 선택이라든지 풀이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게 이제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또 문제들 중 일부는 뭘 묻는 건지를 좀 난해하게 묻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도 그 중에 한 문제를 다 맞게 해줄 거야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과목에서는 데이터 탐색 기초와 그리고 기술 통계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데이터 전처리 영역이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핵심이다라고 출제자는 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영역들을 들여다보면은 데이터 정제에서는 이상값 탐색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 실제 측정된 자료이지만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 라는 문제가 이상값 탐색과 박스 플롯을 이용하는 관점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분석 변수 처리에서는 스케일링, 즉 분석 변수 처리의 스케일링 영역인 민맥스 정교화를 묻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탐색 기초에서는 탐색이 뭐냐라는 기초 개념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초 통계량에는 크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대표값이라고 하는 중심 경향값, 그리고 삼포도, 그리고 비대칭값을 이제 기초 통계량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데이터 분석에서는 눈에 띄는 게 시공간 데이터의 유형. 시공간 데이터는 이런 게 있어. 이거 의미를 알아?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차원 축소의 주성분 분석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 그리고 비정형 테스트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통계에서는 전문 영역에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다, 연속 확률 분포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 안에서는 초기화 분포를 또 개념적으로 묻는 문제까지 출제가 되었고, 이제 그 추론 통계에서는 이제 가설 검증에 대한 결과를 묻는 기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이제 1, 2, 3, 4 과목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았고, 전통적으로 2, 3회 시험에서도 이 과목이 난이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서 특정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학습을 하시면은 그리 어렵지 않는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은 정관점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다. 학습하시는 여러 수험생분들도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상으로 정리를 했고요. 암기 위주의 학습은 이 과목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암기를 하시고 시험을 치신 분들께서는 과락의 위험을 받으실 수 있는, 과락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빈도수를 보시면 거의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보면은 모델 선정에서 뭐 대략 두세 문제 정도 나오고, 환경 구축 나오고, 거의 분석 기법과 고급 분석 기법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 환경 구축은 지금 출제가 안 된 거죠? 이번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저기 이제 도구들이나 뭐 데이터 분할이라든지 과적합 부분이 뒤에서 아마 자세히 나와서 이쪽에는 출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분석 기법을 보시면 점점 비중이 올라가는데요. 네네. 거의 이쪽도 세세 항목별로 보시면 어느 정도 편중이 돼 있었어요. 그 2회차 때는 회귀 분석에서 한 4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3회차 때는 뭐 인공지능에서 4-5문제가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번 회차는 분석 기법 전 세세 항목에 걸쳐서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분석 기법도 기존에 안 나왔던 부분에 이제 비모스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범위는 좀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CNN에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 스트라이드 계산하는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도 나왔었고, 뭐 활성화 함수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출제가 됐었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거의 이제 출제가 안 되고 대부분 뭐 개념 위주로의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거의 출제가 됐습니다. 네, 상세하게 한번 보시죠. 근데 스트라이드 그 CNN의 스트라이드 묻는 문제는 실은 좀 뎁스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물론 이제 뭐 분석 모델에서 그렇죠. 주요 파라미터긴 한데 그런 문제까지 내야 되나?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거든요. 네, 좀 딥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뺐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그런 부분도 준비하실 수 있게 네네. 또 설명도 넣어놨으니까 저희 교재에 보시면은 네네.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각 단원별로 상세 세세 항목들을 보시면 분석 모델 선정에는 이제 범주형 자료 기법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요번에 좀 이제 특이하게 나온 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유형까지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난이도가 쉽게 나온 것 같고요. 분석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회귀 분석 쪽, 이제 오차항의 특성이나 그다음에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은 개념을 묻는 문제도 나오고 응용해서 맨하탄에 대한 이제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거리 계산은 이제 어렵게는 안 나오고요. 거의 보고 손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문제 또 나오고, 퍼셉트론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 그래서 멀티 퍼셉트론이 나오게 된 그런 부분도 이제 뒤에 가시면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나 이런 연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까지도 전부 다 이제 그 전 범위에 걸쳐서 이제 세세 항목별로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고급 분석 쪽을 보시면 이제 비정형에서 이제 N그램에 대해서 보시면은 보기들도 다 토픽 모델링, 그다음에 TF, IDF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물어봐서 어느 정도 들어만 봤으면 이제 고르실 수 있게 이제 그런 문제들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응용하는 문제들, 나이브 베이지안에 대해서 이제 부울 함수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요. 이제 개념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이제 4분의 1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회차에 비해서 3과목에 대한 난이도 자체는 좀 더 좀 용이하게 좀 난이도가 줄었다. 예, 이제 풀 수 있게 좀 나온 것 같고요. 과락까지는 많이 없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4과목입니다. 네, 4과목 보시면은 거의 4과목도 비중이 거의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뭔가 가지고 있지 않나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분석 모형 평가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왔고요. 대신 여기도 세세 항목별로 보시면 기존 2회차는 분류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절반 이상 났었습니다. 그래서 5문제 이상이 이제 분류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골고루 좀 데이터에 대한 불균형까지도 이런 평가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골고루 나왔고요. 보시면 분석 결과에 대한 시각화도 꾸준히 4문제씩.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유형별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 모델 평가 보시면 실루엣 개수가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이제 실루엣 개수에 대해서 이제 군집을 어떤 거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 기존에는 2회차, 3회차에는 이제 민감도, 특이도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좀 더 응용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ROC 커브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보다는 FPR이나 TPR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그거를 이제 민감도, 특이도로 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보시면은 세세 항목도 기존에 이제 평가 지표에 몰려 있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이제 유의성, 모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까지도 좀 많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보시면 뭐 히트맵, 산점도 있죠. 분석 결과 시각화 부분도 이번에는 이제 비교, 그다음에 관계, 뭐 인포그래픽까지도 이제 다양하게 물어봤고요. 다른 회차들은 어떻게 보시면 좀 읽고서 좀 점수를 줄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에서 4과목까지 전체적인 시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썸머리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빈도는 이제 2회에서만 좀 편향성이 강했었고 3, 4회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이제 정확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진흥원에서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는 이만큼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각각 영역별로 편향성 있게, 물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빈도수를 높이겠지만 전 범위에 대해서는 출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세부 항목, 중요한 세세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 2과목 관점에서는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하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전환, 분석, 변수 처리, 그리고 기술 추론 통계 이 영역이 이제 중요한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 4과목에서는 분석 기법과 고급 분석 기법 그리고 분석 모형 평가가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물론 이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실 거잖아요. 업무를 이제 앞으로도 하실 거고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전 영역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시는 부분은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적인 특성에 집중을 하시고자 하면 이 영역들 방금 말씀드렸던 영역들을 기준으로 이제 학습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제 경향은 물론 개념적 이제 기사 시험이기 때문에 개념을 묻는 문제 비중이 높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과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신다라기보다는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통해서 응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관심형이라고 해서 유형을 하나 또 따로 한번 빼봤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뒤에 가서 이제 몇 문제들을 보시면 느끼실 텐데 그 텍스트에 있는 즉 교재에 있는 학습 자료 외에도 이 현황과 어느 정도 경험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일부가 존재를 하더라.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현업에서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아는데 이제 학생분들은 그렇죠, 그게 되게 낯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실제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실무에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좀 이제 개념을 알기 힘든 문제들이에요. 네,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법제도 현황 관점에서도 한국판 뉴딜 그 디지털 뉴딜 안에 있는 키워드가 이제 데이터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 민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놓고 각 분야에서 기술 영역에서 활용하게 하겠다. 즉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데이터댐을 또 묻는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난이도 상위 한 30%가 되고요. 중위 한 50%, 그리고 하는 한 20%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 이번 사회 시험에 대해서 썸머리를 하면 이 과목의 난이도는 여전히 높았다. 그래서 이 과목 때문에 과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부 또 보기 중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 사회 시험에서 정오표를 이제 데이터진흥원에서는 게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문제들도 일부 출제가 됐고 보기 중에서는 진짜 중복 답안인 것 같은데라고 특정 단어, 그 실은 말장난이라기보다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바뀌는 그렇죠. 이런 보기를 좀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좀 없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명확하게 공부를 해서 답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로 보기를 좀 정해주시기만 해도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게 좀 푸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